이전 시간에는 이제 기본편이라고 해서 봉 차트 얘기만 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음, 차트, 봉 차트, 가격 기준에 네. 현재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막 차트가 나오는 거죠. 심리적 분석이라고 하면 이 거래량, 밑에 있는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설명이 들어가는. 그래서 거래량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다. 그러면 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봉 차트 얘기만 했던 거죠. 네. 기본편에서는. 네. 근데 응용편에서는 이제 그거 플러스 알파, 음, 보조지표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의 역사와 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봉차트 공부를 해. 그러면 혼마가 정리한 그런 것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론이. 네. 어쨌든 봉차트는 혼마 쪽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서방에 알려준 스티븐 니슨이라는 사람이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그랜빌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평선이죠. 이평선, 이동평균선. 이 봉차트를 가지고 봉차트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표기를 하는, 그리고 하단에다가 상단과 하단으로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상단에 표기를 할 거냐 아니면 하단에 표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금막 차트도 있고 뭐 이평선도 물론 있는 거죠. 상단인 거죠. 그리고 하단에 표시하는 거는 이제 MACD, 스토캐스틱, 뭐 RSI 이런 등등등이 있는 거고. 근데 이 금막 차트나 엔벨로프나 볼린저 밴드나 MACD나 스토캐스틱이나 RSI 전부 다 거래량은 무관이죠. 거래량 동케어. 난 거래량은 절대 안 봐. 그래서 뭔가 조금 미진한 거죠. 약간 미진하죠. 그 미진한 것들을 받쳐주는 게 거래량인 거고. 이전 시간에 다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심리적 분석은 거래량인 거고. 그래서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단 지표고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단 지표라고 하자. 그냥. 이런 용어들은 처음으로 쓴 거는 요 영문에서 쓴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이게 2010년도에 나왔던 제가 읽었던 책이 이 책이고요. 2021년도 1월 달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다시 편찬을 하드커버로 했겠죠. 제가 본 게 뭐죠? 이 책이죠. 음, 제가 드린 거는 이 책입니다. 와, 그래서 이 책도 한 번 더 이제 리뷰 차원에서 읽어보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이해를 하면 이 책을 한 번 읽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읽을 수 있겠죠. 같은 책이고 너무 같은 사람이 네. 신가을 이 사람이 여전히 네. 번역을 한 거고요. 이레미디에서 여전히 편찬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계산식이 일단 산출 공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선은 이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며칠을 요 n으로 나눈 거죠. 사실 며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이동평균선을 그리려고 하는 거고, 이평선을 실제로 보면 이평선 같은 경우에 이평선을 클릭을 해보면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그래서 기간이 이제 5일 나는 종가 기준으로 이평 종류는 단순하게 나는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지수로 할 거냐, 가중으로 할 거냐, 기하냐, 조하냐, 이거는 선택하게 돼 있지만, 전 세계 주식하는 사람들의
제가 생각할 때 95% 이상, 한 98% 이상은 단순을 볼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단순을 본다면 나도 단순을 보고 분석하는 게 맞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나도 종가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평선은. 그래서 왜 50, 20, 60, 120을 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선택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11 이평선을 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11 대신에 180일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180일 대신에 10일을 보고 있는 거고요. 10일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급등 패턴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급등하는 주식들은 11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위에 빨간색이 이 5일 이평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빨간색. 지금 5일 이평선만 타고 다음에 조정을 2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10일에서는 11 이평선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20일, 그 다음 중요한 거는 20일 기준으로 또 타고 올라가고 있었던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 60일도 바로 무너져 내린 거죠.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120일선은 또 지지를 잘 받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여기는 5일을 탔던 거고요.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평선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 20일을 저항선으로 해서 저항받고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밑에도 이 5일선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5일선을 뚫어도 20일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죠? 5일선과 21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과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의 종류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뭐 180일이라든지 200일이라든지 240일을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제가 안 보는 거지. 제가 안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평선 다음에 근무망 차트를 보고 있죠. 네, 근무망 차트를 보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근무망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세팅을 10일 시작값이 10일이에요. 10일. 예,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값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간격이 10일이에요. 그래서 10일 뒤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 개를 그리라고 했냐면 24개를 그리라고 했거든요. 20개, 맥스 값이 20개라서 20개를 그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200일까지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되니까 이평선으로 볼 예. 일이 없다. 안 봐도 되겠다. 간격이 10일이니까 곱하기 20이잖아요. 그럼 200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00일 이평선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얘를 보면 되니까. 예.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이평선하고 아까 근무망 차트가 이제 살짝 나왔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게. 그래서 이평선의 종류에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폭등이나 급등이나 이런 종목들 급등하는 포인트에서 5일 이평선 조정받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 10일도 마찬가지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부 종목들은 나타난다는 거죠. 얘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휴먼 시스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게 11이평선이죠. 얘가 네. 이렇게 11이평선이죠. 음. 그죠? 5일이평선이 깨져도 여기 지금 계속 깨지고 있잖아요. 음. 그죠? 지지 못하고. 음. 그런데도 21이평선하고는 택도 없이 멀죠. 음. 근데 가운데 있는 애가 11이평선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11이평선을 참고지표로 이렇게 쓸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일이평선하고 11이평선, 아니 21이평선 사이에 간격이 너무 넓어질 경우에 11이평선을 참고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언제? 급등이나 폭락할 때, 음. 급등이나 급락할 때, 음. 네. 이럴 때 참고하는 지표인 거죠. 급락하죠, 이쪽도. 보시면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차트에서 보면 이 위에 있는 11이평선에서 맞아서 떨어지죠, 지금. 그죠?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급등하거나, 이렇게 급등하거나, 급등을 할 때도 얘는 이제 5일이평선에서 잘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쪽은 11이평선이었던 거죠. 여기도 11이평선 저항선으로 작용했고요. 보이시죠, 이제? 조금씩. 네. 그 정도만 볼 줄만 알면 돼요. 11이평선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비중은 5일이평선이 더 중요하겠죠. 폭등이나 폭락할 때. 근데 평소에는 21평선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제일 많이 쓰니까. 제일 많이 쓰니까. 한 달 정도의 단기 투자자가 제일 많다고 했어요, 제가. 제가 제일 많다고 했어요. 거의 그래도 한 50%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식시장에서 한 달 기준으로 사고 팔고 하는 실제 이제 이 돈 버는 사람들 중에 한 달 정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최소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면 20일이거든요. 그래서 21일 평선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투자자들 중에서는 한 3개월 정도 투자자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60일 평선이죠. 그럼 당연히 60일 평선도 중요하겠죠. 큰 돈 움직이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80일, 120일 이런 이평선들을 누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작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 같은 초단타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스윙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평선들을 참고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참고 지표 정도로는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121선 넘어가는 선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요. HTS에서는 이제 이평선 어떻게 설정하는지, 여기서는 이제 설정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이쪽에다가 이동평균 하면은 안 나와요. 이동평균 하면은 안 나오나? 이 가격 이동평균이었나, 이게? 뭐를 치면 안 나오는데. 가격 이동평균이구나. 그래서 이동평균, 선, 거래량, 지금 상하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동평균선 하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동평균 하면 나오는데 이동평균선 하면 안 나와요. 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뭐 조금 그 앞에 약자 이동 뭐야 한 요 정도 치더라도 검색을 할 때 그런 얘기들. 그리고 저는 지표를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요거 쓴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MTS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좀 약간 웃긴다고 해야 되나? MT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평선 종류를. 아까
이 HTS는 5개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값을 내고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를 빼고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그렇죠. 아니, 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추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80일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180일. 그 다음에 200일도 필요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240일도 필요해. 240일. 예를 들어서 600일도 필요해. 그럼 600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추가로 더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예. 얘를 더 집어넣은 거죠. 예. 필요하다면. 예. 한 번 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클릭하면 오른쪽에 하나 더 생기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되게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요게 이 MTS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10개라고요. 더 많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네. 아니, MTS보다 HTS가 더 파워풀한 건데, 속도도 HTS가 훨씬 빠르고, 근데 얘가 제약이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HTS를 먼저 만들고 MTS를 뒤에 만들어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뒤에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10개를 지원했으니, HTS는 당연히 확장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하기 싫은 거지. HTS 만드는 애들이 일하기 싫은 거지. 우리 회사였으면 난리 나죠, 이건. 다음에 증권통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요만큼 합니다. 네,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많이 이제 그려버리면 또 이제 속도에 영향을 줘요, 이게. 예. 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기도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뭐냐, 네. 걔를 정확하게 딱 선택을 해서 가능하면 내가 보려고 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증권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들을 더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선들을 더 보는 가장 큰 이유. 왜 200일선하고 이 180일선, 160일, 이 90일선, 90일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잖아요. 내가 보는 이 HTS 이평선에는 없는데, 이 증권통에는 넣어놓은 이유가 증권통 같은 경우에는 금음악 차트를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은 금음악 차트를 플러스 알파로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90일과 180일과 200일과 240일을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1년은 저는 200일이 아니라 240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더 현실성이 있다. 그래서 240일 기준으로 이 차트를 오히려 240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음악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거죠. 어느 포인트가 폭등을 할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금음악 차트가 아무래도 좀 훨씬 더 편안하니까.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그러면서 활용하는 것도 살짝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동평균선에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인 거죠. 이평선에 또는 정배열이 뭐냐, 그리고 지지를 하는 게 뭐냐, 저항을 하는 게 뭐냐,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제 추세선을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매물대 가지고도 지지와 저항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평선을 기준으로도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 있는 거죠. 또 하나가. 그래서 이 정배열이 뭐냐. 투자를 하려면 정배열에서 하는 게 낫다라는데 어떤 정배열이냐. 당연히 심리적 저점에서의 정배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정배열을 얘기할 때 5일선, 21선, 60일선을 정배열의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1선, 60일선, 120일선 요 세 개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배열의 기준을 요 4개를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일반적이고요. 이평선에서의 정배열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정배열이 돼야 그게 정배열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21선과 61선만 정배열이 돼도 정배열이라고 하자. 그래서 저하고 이 이평선 가지고 이평선 정배열이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21선과 61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하고 분기. 이해되셨죠? 네. 네. 한 달과 분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 일주일짜리나 뭐 6개월짜리나 이런 거는 저는 동케어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평선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죠. 그래서 언제 살지, 언제 팔지. 그리고 매매 기법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평선을 이용한 이 크로스 매매 기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 매매 기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위치 매매 기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위치면 사도 될 만한 위치다. 예를 들면 20일 이평선만 볼게요.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주가가 위에 존재를 하면 나는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어지면 팔겠다. 가까워지면 사겠다. 멀어지면 팔겠다. 이게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 매매 기법은 그런 매매 기법인 거죠. 그래서 20일 이평선 같이 할 때 사고 여기서 멀어지면 팔겠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뭔지를 그거는 이제 따로 사람마다 다른 거죠. 다를 수 있는 예.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가까워졌네 사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기준점을 이제 이평선으로 잡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급등하면 5일 이평선 근처에서 이제 사겠죠 또. 왜? 또 거기에서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물리면 20일 이평선에서 또 사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 이평선의 포지셔닝 매매 기법인 거예요. 저도 한때 요거를 조금 썼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물론 안 쓰고 있죠. 트렌드 매매 기법도 트렌드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한다 그러면 뭐 이쯤에서는 사면 되겠다. 이평선 매매 기법하고 비스무리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배열이면 아까 21선하고 61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공색의 매수법만 기준으로 한번 언제 사면 되는지 표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이 정배열이면서 공색의 매수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쪽 2개. 얘는 페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배열이 된 상태에서 사라는 시그널이 났을 때 사면 나머지는 다 이제 얼추 성공인 거죠. 이쪽은 대세 상승이니까. 이게 정배열이라는 거죠. 역배열은 이게 역배열이죠. 역배열은 내가 이평선 정배열이면서 봉색의 매수법 동시에 만족을 해야 사잖아요.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포인트는 여기 하나거든요. 21선이 이 노란 선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사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평선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평선의 역배열, 정배열. 역배열과 정배열 이 부분이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참고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 확률을 확 줄여준다고요. 이해되셨죠? 지금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저 뒤에 이평선 지금 보조지표 처음 나온 거거든요. 얘가 이동평균선이 처음이잖아요. 지금
뒤에 이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자, 다음 그랜빌의 법칙. 이 그랜빌이 이제 이동평균선하고 이제 거래량 OBV 뭐 이런 것들을 만든 이제 사람인데 어찌 됐든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똑같다는 거예요. 매수 신호는 양봉에서 사는 거고 매수 신호가 요때 뭐 이 노란색으로 표기는 해놨지만 매도 신호도 마찬가지고 음봉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 이런 게 있다.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별로 안 해가지고. 근데 아까 보면은 이제 봉차트 얘기를 할 때, 아까 기본편이었죠. 기본편에서 막 봉차트를 얘기하고 나서 제가 그 기본적인 막 봉차트들이 제일 누구였지? 그 사람이 사케다. 이 사케다 전법 얘기를 거의 총정리식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평선 같은 경우에 그랜빌의 법칙은 거의 좀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수 신호를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도 신호 잡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평선이라는 게 이게 지금 5일짜리, 10일짜리, 20일짜리 어떤 이평선이 됐든 이게 5일짜리가 됐든 20일짜리가 됐든 그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이건 주가예요. 주가가 상향 돌파를 할 때 이게 사는 신호라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 개념인 거죠. 그리고 리테스팅 이거는 리테스팅 할 때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이 주가가 데드크로스 난 다음에 이평선에서 너무 멀어지면 상대적인 개념이죠. 포지셔닝 매수를 하는 게 좋다. 그런 개념인 거죠. 멀었어. 다시 이제 이거는 폭락했을 때. 좋아졌어. 이거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동평균선은 주인이에요. 주인. 개주인. 개주인. 네,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거예요. 개가 주가인 거죠. 주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 맘대로 막. 이 강아지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는 이제 가운데로 계속 걷고 있는 거. 나는 산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런 설명, 그러니까 강아지 산책시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네. 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뭐 산책하는 사람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동평균선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그래도 근사치가 이 이평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평선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평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주인이고 이게 강아지구나.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몰랐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판다 그러면은 요때 이렇게 왜 파는지 이제 좀 개념적으로도 이해를 당연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평선이 없어도 이거는 뭐 봉쇄 매도법으로도 뭐 당연히 파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다면 이동평균선을 얘기를 할 때 주가가 이거는 지금 카카오네요. 이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가 5일선을 탔다가 이제 10일선을 타는 거죠. 자, 차트를 좀 카카오로 갈게요. 이쪽을 보는 것 같아요. 이쪽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평선은 빨간색이 이제 5일 이평선이죠. 이 빨간 선, 이렇게 빨간 선. 근데 보시면 빨간 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빨간 선을 타고 올라가다가도 빨간 선이 깨지면
요게 이제 11선이잖아요. 예. 11선을 타고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5일선을 또 만나면 5일선에서 또 조정받고 5일선에서 조정받고 5일선에서 조정받고 5일선이 깨지면 또 11선. 11선에서 급등하고 또 5일선까지 떨어졌다가 11선이 깨지면 21선까지 가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타고 다시 21선에서 다시 올라가고 21선에서 다시 올라가고 21선 11 여기든 11선에서 11선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예. 여기는 예. 여기는 21선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지금 여기 급등 완전 이제 급등하는 데는 폭등이죠, 사실. 폭등하는 데는 5일선이고 급등하는 데는 11선 정도 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일선이 깨지더라도 5일선 지지를 못 하더라도 11선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고 11선 지지를 지지하는 게 깨지더라도 21선에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 쪽에서는 굉장히 쓸만하다는 거죠. 이 평선이. 매매 전략을 짜기에 투자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기 투자나 이 스윙이나 이쪽에서는 약간 좀 까리하지만 예, 아직은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수식을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그죠? 어제 끝난 날 종가 기준으로 단순하게 자, 좀 더 디테일을 볼게요. 좀 더 디테일을 이렇게 보면 어제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점 하나. 어제 점 하나. 어제 점 하나. 어제 점 하나. 점 하나를 찍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점 하나를 또 찍는 거라고요. 이 둘 사이에는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직선 연결이라고요. 이게 직선 연결. 이 직선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가 전날과 오늘, 전날과 오늘 해가지고 계속 직선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5일 평균, 20일 평균, 20일 평균, 예, 굉장히 단순하다고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 선그리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이동평균선이라고요. 그러면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다 이해한다는 얘기죠.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게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요. 모든 투자자가 다 어떤 책을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MACD만 해도 무빙 에버리지 이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하면서 뭐 오실레이터 개념도 나오고 이 수식을 보면 지수 이동 평균이라서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초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 근데 얘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증시를 딱 바라봤을 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냐? 예? 단기 투자자든 아니면은 장기 투자자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참고를 할 거다. 일봉도 마찬가지죠. 일봉 모든 투자자들이 다 볼 거다. 그것처럼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은 모든 투자자들이 무조건 다 볼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80% 이상? 80% 이상의 투자자들이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은 무조건 볼 거다. 그만큼 중요한 지표다. 뭐가? 이동평균선이. 근데 기술적 분석을 안 하겠다. 이동평균선을 안 보겠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산책을 시킬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증시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가능하면 굉장히 유명한 명언들은 무조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오른말에 올라타라. 당연히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뭔지 무조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예, 강아지 산책시키는 이평선이거든요. 이게 충분히 됐을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파생지표들 다루는 부분들은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질문 있나요? 음, 입니다.